여기 나오는 링크가 제가 좀 준비했던 실습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서 같이 이제 저랑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잠깐만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에딧을 누르거나 하시면은 제 거니까 이건데 아니면 카피를 하셔도 돼요. 여기 지금 카피라고 하면은 본인의 새로운 노트북이 나오게 되고 프라이빗으로 직접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좀 더 나중에 변형시켜서 더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마 근데 자기 게 아니면 카피만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정말. 예, 본의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보통 카피를 할 때 업 버튼을 누릅니다. 보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카피를 할 때 보통 그게 우리의 그런 거죠. 약속된 캐글러에 내가 너의 정보를 쓸 테니 보트를 너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캐글 커널에 대해서 아까 세미나를 하셨을 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1차 세미나에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을 좀 할 텐데 캐글 커널을 쓰는 어떤 짜잘짜잘한 왜 되게 쓸데없는 팁 이런 거 있죠. 되게 알아도 좋긴 하겠지만 그런 팁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뭔가 다채롭게 해볼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로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것도 열어볼 수 있는데 열어보신 분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콘솔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데 굳이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애드하고 아웃풋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업로드도 할 수 있나? 되나? 아, 안 되나? 여기서 해야 되나? 아, 여기서 해야 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디스크를 오프라인에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는 이 컴퓨터 자체는 저기 어디냐 캐글이 구글이 샀죠. 예, 구글 건데 구글 어디 있는 컴퓨터 어딘가에서 만든 인스턴스가 우리한테 할당이 되는 거예요. 무료로 9시간 동안 할당이 되는 거라서 이것 자체는 굳이 이렇게 하고 꺼버려도 이 9시간 동안은 그렇게 막 엄청 9시간인가? 아, 그래도 입력이 없으면 되긴 하겠지만 유지는 돼요. 어느 정도 몇 분 동안은. 근데 이제 아까처럼 보셨던 컨티뉴 에디팅이 뜨면서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GPU나 TPU를 바꿀 수 있고요. 네. 제가 기회가 되면 TPU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GPU는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돈 없으면 못 합니다. 그렇죠? 네, GPU 있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네, 인터넷을 켭니다. 인터넷을 켜는 게 있는데 우리 지금 혹시 인터넷 허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 룰에 보면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는 제출이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에 인터넷 커널을 만들면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이제 외부로 어떻게 하는 걸 막고자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근데 저희는 될 겁니다. 저희는 될 거고 다른 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확인하셔서 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 네. 그 다음에 자, 뭐 단축키는 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지금 라이브러리고 B를 누르면 밑에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고 A를 누르면 위에다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스타일을 찾는 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판다스랑 넘파이랑 이 워닝이라는 걸 쓰는데 워닝은 굳이 그냥 저거 뭐죠? 에러 메시지가 너무 나와서 이건 그냥 지워주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냥 귀찮게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워닝 쓰라고 해서 이그노를 쓰면 에러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무시할 때 그냥 딱 쓰기 좋게 해놓는 그런 겁니다. 판다스 넘파이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같이 해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Q&A가 하나 있습니다. CSV를 올렸는데 왜 데이터가 올라가느냐 그런 것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뭘 하나 붙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add 데이터 보이시죠? add 데이터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컴페티션 데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TOSIC 톡식이라고 입력하세요. TOXIC 그러면 unintended bias라는 게 있어요.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컴페티션 데이터로 들어가서 여기 컴페티션 데이터로 들어가서 톡식이란 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unintended bias 여기를 add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add를 하고 얘가 재시작돼요. 네. add 데이터를 하면은 아까 1을 실행했었는데 다시 1이 됐죠. 컴퓨터가 리셋됐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안에 이 dir에 있는 리스트에 뭐가 있는지를 표시를 하는 이걸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컴퓨터가 아니에요. 내 컴퓨터가 아니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내 컴퓨터면 내가 윈도우로 들어가서 보면 되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 패스에 이게 있고 나는 트레인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패스로 하고요. 더하기로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윈도우나 맥이나 혹은 리눅스 따라서 혹시나 다른 환경에서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OS에서 패스라고 하고 joi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경우가 다를 수 있어요. 패스가 받치는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W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그냥 이렇게 슬래시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호환되게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이걸로 패스랑 그 다음에 train CSV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 안 되네. 설명 페이지거든요. 트레인을 보면은 아까 그것도 자료인데 700메가입니다. 700메가예요. 생각보다 작자 그렇게 크지 않죠. 뭐 요새 뭐 8기가 16기가 우습잖아요. 요새 메모리. 근데 지금 메모리를 보면은 아까에 대해서 2.2기가가 할당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오늘 좀 잠깐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자, 톡식 트레인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읽는데도 오래 걸렸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엔터를 하게 실행만 돼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만 보고 싶을 때는 헤드로 하면 5개만 나와요. 네. 이런 타입들을 가지고 45개 타입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죠. 그리고 이거 헤드는 그렇고 또 많이 쓰는 얘네 방식이 info라는 함수입니다. info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와, 엄청 많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얘가 CSV에 텍스트 파일로 존재할 때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존재할 때 그 둘 차이가 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텍스트로 존재할 때 CSV 안에 그게 숫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숫자로 앉을 필요 없고 그냥 텍스트 메모장처럼 이렇게 텍스트로 여기가 있는 아까 테이서 보여드렸던 네. 텍스트 파일을 그냥 0번 해놓고 밑에 그냥 이렇게 이 숫자들 이것들이 그냥 계속 콤마로 CSV가 콤마 세퍼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콤마로 이렇게 그냥 돼 있을 뿐이에요. 네. 그렇게 텍스트로 돼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얘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게 조금 형식이 바뀌어 버려요. 무엇이냐면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고 숫자면 숫자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데이터가 텍스트로 돼 있던 게 숫자로 변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러네. 자,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59848이라는 것들이 텍스트가 되면 숫자인 경우에 1이나 2바이트로 매핑이 돼요. 근데 얘가 숫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 64라는 이제 64비트 8바이트 형태로 8바이트 고정으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로 돼 있다가 텍스트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게 플로트로 돼 있던 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사이즈가 0으로 돼 있는 이것들이 원래는 한 바이트만 가졌던 것들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 funny. 예. 64를 잡죠. 8배가 돼요. 8배가 돼요. 기본적으로 8배가 됩니다. 얘는 텍스트로는 하나밖에 없지만 계산을 위해서 얘는 기본적으로 최대치의 비트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모두 int 64는 플로트 64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장소에 비해서 꽤 많은 정보들이 같이 이제 더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걸로 계산을 해야 돼요. 더하기하고 뺄셈하고 나누고 곱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로 존재하면 얘가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그런 크기가 커지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비트 수를 가지고 얘들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int 64는 제가 알기로 형용하는 모든 언어를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2의 64승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 크죠.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fun이나 wow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바이너리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0과 1밖에 없는 거라면 1바이트만 써도 돼요. 1비트만 써도 돼요. 바이트도 아닙니다. 비트 써도 돼요. 바이너리면 되게 엄청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되게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 방법은 이게 64비트로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게 아니라 얘를 줄여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D타입을 정할 수 있어요. D타입이라고요. 데이터 타입을 불러올 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맥스 값과 민 값, 그 다음에 평균 값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describe라는 게 있어요. describe, 묘사하라는 게 있고요. 이러면 이렇게 통계치를 알아서 이게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과 맥스를 확인하는데, 네, 이렇게요. 지금 이게 리드 데이터입니다. 리드라는 이제 그 데이터인데, 이 리드가 되게 컬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타입에 따라서 그 용량을 정해놓지 않고 하게 되면 다 풀로 그 바이트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부를 때 램을 다 채워버려. 이거를 다 채워요. 이거를. 근데 사실 얘가 2, 3기가밖에 되지 않는데 얘가 다 채워버려요. 그래서 이 타입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일단 로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그 비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소 전체 크기가 21억 이상이 42억인가 21억 이상이 안 들어갔어요. 그게 왜냐면 인트 32 그러니까 32비트의 최대치였어요. 그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상 안 되고 했던 경우도 있고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로 경험치가 42억 이상 안 넘어가죠. 그게 옛날 그거라서 인트 수의 0부터 그까지를 하다 보니까 매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실제로 그 바이트 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봤을 때도 그런 타입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에 들어가는데 물론 자기 메모리가 이제 디스크보다 많다 용량이 그러면 괜찮아요. 이거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더 많으면 그런 장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들어갔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노트북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타입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네, 타입으로 로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컬럼이랑 타입을 MP 타입을 하면 돼요. MP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트가 있어서 이런 걸 하고 하면은 좀 더 메모리 절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데이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렇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고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 타입 불러오면 단점이 있어요. 그 계산 결과가 허용량을 넘어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0부터 65,000까지인데 65,000을 넣어버리는 값을 넣어버리면 얘가 이상해져요. 그런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4로 다 허용을 한 최대치까지 만들어 놓고 에러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큰 데이터를 하셔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입이 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타입에 따라서 함수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러가 났을 때 왜 이러지? 내가 봤던 타입이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봤으니까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얘를 다 지우고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만들게요.
메모리에 소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리스타트 세션이라고 세션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메모리에 있는 게 다 날아가요. 네, 이제 지금 데이터를 이제 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죠? 패스라고 지금 제가 4차 대회 패스가 있고 트레인 테스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 텐데 지금 트레인과 테스트라고 했고 뭐 다른 의미로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다른 숫자로.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 처음에 모르는 경우는 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타입별로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EDA 시간에서도 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사람의 정보가 있고 이제 수익 예측해야 되는 게 50달러, 5만 달러죠. 5만 달러 넘느냐 안 넘느냐를 바이너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해서 트레이닝 형태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트레인을 켜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뭐 헤드든 샘플이든 쓸 수 있는 헤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걸 볼 거고 테일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거를 샘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하나의 방법은 샘플이라는 걸 쓰는데 왜 샘플을 쓰느냐 생각보다 내가 바닐라의 데이터를 여러 번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분포적인 특징을 보는 거하고 바닐라로 직접 몇 개를 하나씩 보는 게 좀 차이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좀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분포로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10개를 샘플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지금 인덱싱이 지금 여러 가지죠?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바닐라 데이터로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어느 정도 조금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냥 나온 게 네이버 컨트롤에 물음표라는 게 있고요. 그런 것도 좀 보일 것 같고. 근데 캐피탈 게인과 로스 같은 경우에는 0이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값이 있네요. 이런 게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이나 아덜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대체 이게 그래도에서 뭘 말하는 거고 에듀케이션 어디까지 얘기하는 걸까? 좀 정보가 좀 부족하죠, 우리한테. 네. 그리고 이제 FNL 웨이트가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뭘까?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얘가 뭘까? 그리고 로컬 고모트 프라이빗 이거는 사장님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가 되게 많으시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그래서 이거를 샘플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15,000도 있네요.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를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피처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나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Y 예측 변수나 어떤 차이 생각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보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샘플로 들어가서 네. 트레인에 디스크라이브를 해볼 수 있겠죠. 네. 디스크라이브를 하는데 장점, 그게 있어요. 오브젝트가 안 나옵니다.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파라미터는 나오지 않아요. 그게 통계치를 당연히 알 수 없으니까 오브젝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으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치로 되어 있는 것만 나오게 되고 했고 그래서 뭐 에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지금 캐피탈 게인이 뭔가 이게 이상한 값이 있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지 안 한지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뭔가 이상해 보여요. 그럼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겠죠? 예, 들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뭘까를 생각을 또 해보면서 이 수치가 정말 맞을까 또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캐피탈 게인이 여기서는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캐피탈 로스는 빚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지금으로서는 이게 데이터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실험했을 때 맞을까 아닐까 이런 것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해봤던 데이터 트레인 인포를 해보면은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int 64로 기본으로 잡고요. 그런 아닌 것들은 오브젝트라고 해서 스트링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오브젝트로 봅니다. 그런 것들은 그게 그 텍스트 형태로서의 바이트를 잡아서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저는 그런 게 분포를 보면서 이것들의 피처들의 종류를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밸류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보셨던 네이티브 컨트리에 물음표가 있었죠. 그래서 네이티브 컨트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레인의 네이티브 컨트리라는 걸 하면 이게 뭐냐면 일단 해볼게요. 밸류 카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 분포가 쫙 나오죠. 물음표가 되게 좀 있네요. 꽤 많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트레인의 네이티브 컨트리 밸류 카운트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트레인의 네이티브 컨트리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트레인은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고 거기 있는 네이티브 컨트리는 여기 있는 이 트레인의 이 컬럼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0부터 인덱스 10까지 한 줄이 나오죠. 얘를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릴게요. 트레이는 타입이라는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얘의 클래스가 나옵니다. 라이브러리 클래스, 타입의 트레인 하면은 판다스 코어에 있는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얘를 네이티브로 하잖아요. 그러면 시리즈라는 걸로 바뀌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와 시리즈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다릅니다.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이게 프레임인지 시리즈인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 괜찮겠지만 혹여나 실수로 이게 어떤 거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왜 안 되지라는 질문에 항상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값이 없거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쓸 수 없는 단어를 쓰거나 시리즈에서 쓸 수 없는 단어를 쓰거나.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지금 오브젝트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함수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가 엄청 복잡합니다. 파이썬은 너무 많아서 넘파이 판다스를 다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러블 슈팅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컨트리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점 누르고 네이티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입을 하게 되면은 시리즈예요. 시리즈를 불러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느냐? 왜 두 가지가 있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트레인에 점을 해서 불러올 때 트레인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목록이 쫙 뜨잖아요. 탭을 누르면 쫙 뜹니다. 근데 여기서 쓸 수 있는 이런 함수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예약어라고 하는데 이 언어랑 이 컬럼 이름이랑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한 번씩. 그러면 얘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허용을 하지만 근데 만약에 그 언어가 만약에서 이 언어의 함수랑 똑같은 언어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클래스 아닌 함수인 경우에는. 그러면 중복이 돼버려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밸류 카운트가 되는데 이거의 단점은 있습니다. 얘가 그 뒤에 안 나와요. 탭으로 넣으면 안 나와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힌트가 안 나와요. 짜증나죠. 그래서 별일 없을 때는 저는 이렇게 쓰고요. 그럼 시리즈에 대한 힌트가 쓸 수 있는 힌트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밸류 카운트가 이렇고요. 그래가지고 밸류 카운트를 쓰게 되면은 큐죠. 아, 위에 있구나. 시리즈의 경우에만 밸류 카운트가 돼요. 복잡하죠. 시리즈의 경우에만 밸류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물음표가 있는 거랑 이제 수치랑 이 정도 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숫자가. 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뭐지지? 저거 워크 클래스도 한번 볼게요.
워크 클래스의 밸류 카운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음표도 1500개 정도 있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장점은 데이터의 종류도 알 수 있으면서 카운트도 알 수 있는 그 덱에서 많이 쓰입니다. 되게 많이 써요. 저는 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물음표와 네버 워크들의 차이는 뭘까? 의미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without pay는 돈 안 받는데 직업 없는 거랑 다르잖아. 아, 직업이 있는 건가? 근데 돈이랑 무슨 상관인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 EDA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보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수치를 확인하면서 내가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도 EDA 한 과정입니다. 그걸 토대로 피처 엔지니어링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맞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EDA도 마찬가지고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보는 눈들이 전부 달라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더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들이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캐피탈 게인을 한번 해볼게요. 캐피탈 게인은 근데 아마 그게 안 나올 거라서 수치형 이게 연속형 수치고 변수죠.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크라이브만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근데 보니까 너무 0이라서 안 보입니다. 어디까지 대체 0인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고요. 디스크라이브로 하게 되면 얘만 나와요. 시리즈에 디스크라이브 하면 얘만 나와요. 이렇게. 근데 75%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좀 특별한 팁은 디스크라이브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Shift 탭을 눌러볼 거예요. 여러 번 눌러보세요. 밑에 힌트가 나옵니다. 네, 힌트가 나와서 얘를 펼쳐보면은 디스크라이브라는 것에 힌트가 나옵니다. 라이브러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힌트를 잘 활용해야 돼요. Shift 탭이에요. Shift 탭. 여기서 누르고 Shift 탭, Shift 탭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 자 percentile라는 파라미터를 써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99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숫자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 99%가 나오고 뭐 그 분위수에 대한 퍼센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게 표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으면 퍼센트를 다 나열해버리면 다 나오겠죠. 98, 99, 97 다 하면 다 나오겠죠. 예,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99,999가 몇 개나 있을까를 해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몇 개나 있을까? 99,900 대체 이런 값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LOC, I, LOC입니다. 이걸 쓸 거예요. LOC, I, LOC. LOC, 인덱서라고 합니다. I, LOC는 인덱스 그 정수형의 인덱스인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트레인에 LOC를 할 건데 인덱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원하는 걸 찾아가는 건데 자, LOC라고 하는 거에 I의 LOC의 차이점은 LOC를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조건을 걸고 그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은 트레인에 개인의 값이 인 걸 찾고 싶어요. 여기까지 좀 되시겠죠? 조건입니다. 트레인의 캐피탈 게인이 99,999인 걸 찾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체 컬럼을 보고 싶어요. 자, 말씀드렸죠? 자, 방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조건은 캐피탈 게인이 99,990인 걸 찾고 싶고 그게 컬럼이 이거인 거예요. 그걸 해보면은 99,999인 게 127개가 나옵니다.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LOC는요. LOC는 여기서 만약에 AG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AG만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근데 I LOC는 뭐냐면요. 이게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가 I LOC는 이게 하지 말고 만약에 I LOC 같은 경우는 여기가 숫자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현재 지금 얘가 트레인 LO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굵은 글씨 여기가 컬럼이고 밑에가 인덱스인데 이 0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달려요. 그래서
LOC가 여기 이거는 0인 숫자를 가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걸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I LOC 같은 경우는 이게 0번, 1번, 2번, 3번, 4번 숫자의 형태로 그냥 인덱싱 그 정수형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면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뭔지를 알면은 이렇게 되는 게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트레인의 캐피탈 게인이라는 그 시리즈가 99,999랑 비교한 게 맞는지 트루 펄스로 불레어로 다 합니다. 시리즈에 어떤 비교문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작은 것만 찾고 싶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트레인의 LOC에 조건이 들어간 이 형태가 이러한 형태면 다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러한 형태가 되면 다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형식을 여기 안에 조건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0번부터 26,048번의 인덱스까지 true인 경우를 다 고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여기가 전부 다 true인 경우고 false인 경우는 빠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덱싱의 위치를 true, false로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컬럼들의 어떤 걸 볼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여기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걸 할 거예요. 트레인의 레이스를 볼게요. 여기가 화이트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눈이죠. 눈으로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화이트인 경우가 2만 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음악이 나오겠죠. 네. 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조건을 걸어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는 이거에 조건을 걸고 내 분포를 보고 싶은 경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답셋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정답셋의 조건의 경우에 메일은 몇 개,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 EDA 활동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이 쓰고요.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이유는 정말 이게 다예요. 프레임을 모두 환장하는 이게 거의 기본입니다. 다루는 데 있어서 거의 기본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LOC를 기준으로 찾아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맞는지, 내가 생각했던 이때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의 수입이 더 많을지 여자의 수입이 많을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이제 find를 했어요.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정확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숫자를 찾는, 데이터를 찾는 걸 우리가 했다면 SQL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where 모드 조건을 셀렉트를 하는 경우. 근데 지금 이거는 변환입니다. 이제는 맵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보면 되겠다. 인컴이 되게 50K라고 돼 있으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돈 많은 경우를 포지티브 1이라고 둡시다. 그렇게 해서 인컴을 모두 변환시킬 거예요. 트레인을 하는데 인컴이라고 찾아야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면 습관도 되게 좋아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맞았는지 해보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맵이란 걸 쓸 겁니다. 자, 맵의 함수는 시리즈에 달려있는 함수고요. 시리즈에 함유할 함수고요. 맵이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에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맞나? 맵이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저기 시리즈 안에 있는 각각의 자료들을 좀 변형시키고 싶은 거예요. 변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썬에서는 약간 가상함수 람다라는 걸 씁니다. 람다. 변환하는 변환기를 이미시로 만드는 거예요. x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 x가 뭐냐? 하나입니다. 이거, 다음 이거를 계속 그냥 그거를 이렇게 돌아요. 루프로 돌아요. 얘 처음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값이 뭐냐면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여기서 해보면 돼요. 그냥 실행해보면 돼요. 그냥 이거를 x가 뭔지 모르니까 x를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얘가 true라는 값이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이게 뭐냐면 x가 이제 50k일 때 는이란 게 있으면 true가 나오고 아니면 false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람다 x에서 x가 지금 여기 나오는 리스트들이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튜플이잖아요. 그러면 는인 경우에 얘가 어떻게 될지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근데 true false가 불리한인데 이걸 우리가 int로 합시다. 그래서 int로 감싸면 돼요. 인트로 형식으로 변환하게 되면 그냥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true인 경우가 1이 나오고 다 0으로 변환이 됩니다. int를 안 쓰면 true가 되겠죠. 결국 true는 이제 숫자로 치면 1이 되고 아니면 false는 0이 되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int로 바꾸게 되면 얘네들 그냥 변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일단 결국 변환하는 변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방법으로도 변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 람다 자체를 여기 새로운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뭐 conver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넣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거는 맵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있는 안에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x 하나하나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변환기를 넣어서 변환해서 새로운 중요하면 새로운 시리즈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태는 아직 트레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값 복사라고 해서 값이 복사돼서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결과만 있는 것이지 트레인 자체를 우리가 변형을 시키고 싶다면은 트레인에 직접 넣어줘야 돼요. 여기가 근데 트레인 넣으면 그거니까 이렇게 시리즈가 트레인의 인컴이 지금 변환된 인컴에 들어가야 된다, 대입이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인에 이렇게 실행이 되면 트레인에 드디어 이제 이 값이 이렇게 1과 0으로 바뀌는 거죠. 맵이라는 함수는 지금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입장에서 얘네들을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자주 쓸 겁니다. 자주 쓸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이제 코딩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문을 좀 많이 쓰세요. 포문에 이터 로우즈라는 것도 많이 써서 이 지금 데이터 프레임을 루프로 돌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느려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이 사실 좀 느려요. 그게 구조상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 사실 맵이 어떤 무거운 것만 아니면 되게 빨리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되기 때문에 포문을 쓰는 것보다는 이걸 좀 더 권장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피처 엔진을 지금 클리닝 이런 걸 진행하면서 이런 방식대로 지금 할 거고요. 근데 어플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어플라이 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플라이는 거기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해요. 그냥 뭐 바꾸지 말고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레인의 어플라이라는 거는 맵이랑 비슷한데 람다에서 나온 x가 각 하나의 시리즈의 값이 아니라 이 로우 한 줄이에요. 트레인의 한 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을 때 쓰냐면 변환해서 결과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에듀케이션이나 넘버랑 뭔가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고 싶다. 그러면 트레인 맵은 시리즈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정보가 지금 에듀케이션을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정보를 같이 뭘 해가지고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로우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람다에서 이 x의 캐피탈 뭐 f 이거 age랑 뭐 하우스 와이스에 뭘 하고 싶어요. 뭐 네 이렇게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근데 이게 x가 로우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은 애플라이 트레인에 다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어플라이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엑시스라는 게 들어가요. 아,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었어. 엑시스가 뭐냐면 자, 축이라는 뜻이죠. 트레인에 쉐입이라는 걸 해볼게요. 위에서. 그러면 26,049의 로우를 가진 16개 피처를 가졌다 라고 쉐이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엑시스라는 의미는 지금 이거의 축을 얘기해요. 그래서 엑시스가 제로라는 거는 이게 엑시스 제로가 현재 이 위치라는 거고요. 1이라면 이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을 어느 기준으로 잡을 건가를 이걸 할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엑시스가 1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엑시스가 1이 돼버렸으면 이 x가 뭐가 되냐면 엑시스가 1인 축, 여기가 피처잖아요. 피처를 기준으로 봅니다. 피처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피처가 다 모여있는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겠구나를 생각하시면 이게 엑시스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엑시스가 0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각 정보가 로우의 결과가 다 나오는 그 26,000개의 벡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엑스레이지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엑시스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트레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두 개의 축이 생겨버려서 엑시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주고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피처가 전부 나오는 걸 원하는 거니까 컬럼에 전부 나오는 걸 원하는 거니까 엑시스 1로 잡고 피처 16개를 다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X랑 에이지랑 하우스폴 위크를 합쳐서 나는 이거를 가지고 싶다 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 없이 제가 만든 거지만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 거나 혹시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걸 이제 EDA를 하는 거 봤었는데 에듀케이션이랑 넘버랑 굳이 뭘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넘버링이랑 이것들의 또 조건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웨이트를 줘서 그런 숫자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플라이랑 맵,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환기와 어플라이랑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판다스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커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피처를 조절하고 추출하고 그걸로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정말 판다스 고인물이 되면은 정말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전반적인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스에 대한 그 함수들을 다 이제 사용해봤어요. 한 가지를 더 이제 알려드렸는데 플랫입니다. 우리 플랫 그래프 그리는 거 정말 귀찮습니다, 그렇죠? 그게 SNS 10원이나 이제 매트플랫 라이브러리죠. 이거 진짜 처음에 바로 이해하신 분이면 정말 그거 만든 사람 아니고 처음부터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죠? 그걸 다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되게 복잡한 플랫을 그리는 게 아니라면 판다스에 있는 플랫 기능을 써도 됩니다. 지금 인컴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아까 변경했으니까 지금 제가 다시 실행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플랫을 하고 그냥 하면 돼요. 시리즈의 플랫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kind라고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count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뭔지 모르겠다 Shift 탭입니다. 확인합니다. 나 뭐였지 이러면서 보면 이런 게 있네요. kind, hist, box, test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파일을 해볼까요? 근데 지금 이게 스트링이라서 안 되나 봅니다. 이거 지금 인트로 바꿨죠? 해보면 왜 이렇게 느릴까요? 그냥 간단한 그런 플랫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느린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라이브로 하는 거라 방송 사고가 있을 수 있는 점. 그러면 이거 해봅시다. 에이지를 해봅시다. 간단한 거 빨리빨리 그릴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KD 20부터 80까지의 분포를 덴시티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플랫과 카인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진짜 막 자기가 뭐 엄청 그런 복잡한 플랫을 할 거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안 되는 건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카인드가 아니라 박스 플랫. 나중에 이상치 탐지할 때 한번 써볼 건데 박스가 아니라 박스네요. 네, 이렇게 그냥 나오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봐도 좋고 그냥 단순히 확인용으로 보통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트플랫 라이브러리를 하게 되면은 사실 피규어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설정이랑 서브 플랫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원래 EDA 시간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의 확인도 할 수 있어요. 플랫으로 그냥 간단한 확인 이런 정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리즈인 경우는 하겠지만 이게 아마 데이터 프레임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만들어 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박스 플랫에 대한 내용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게 아웃라이어고 이게 최대 최소랑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분포에서 전구 분포로 생각했을 때 아웃라이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치 탐지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플랫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지금 데이터들을 좀 더 다루고 그 다음에 변형시키고 찾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 테이블의 형식은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현업에서 일할 때 SQL 형태 데이터베이스 위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있어요. 그때는 보통은 SQL 문으로 셀렉트 문이나 이런 걸로 파인드를 하거나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형태가 사실은 판다스 위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 테이블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의 언어를 쓸 수 있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해야 되는 작업들은 SQL로 다 처리를 해서 먼저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EDL을 해야 될 때는 이런 것들 보고 이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요. 되게 큼직큼직한 그런 SQL 문들은 이제 먼저 이렇게 웨어로 다 쪼개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80살 이상의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SQL로 웨어 모드를 해놓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업 데이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